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대표적인 국민 생선 하면 고등어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감소를 도와주고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HA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고등어를 고를 때는 눈이 맑고 튀어나와 있으며 아가미가 잘 벌어지지 않고 안쪽이 선홍색을 띤 것이 좋은 고등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기쁨이 입주 후에는 걱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돼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주택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하자 분쟁은 매년 입주자들의 속을 썩이는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산 신축 아파트에서 녹물이 줄줄 나오거나 도배와 바닥재가 들뜨고 이음부가 벌어지는 하자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신축 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건설사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한 달 전 2, 3일간 내부 하자를 입주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의 전문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입주자가 기능상, 미관상 하자를 발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새집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박영식 씨. 이사 준비부터 입주 청소 서비스 등 생각보다 신경 쓸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입주할 아파트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사전점검 서비스 업체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 업체는 건축물 하자 점검 업체입니다. 주택과 상가, 빌딩 등을 점검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대부분 큰 기대를 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지만 하자가 많다면 사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업체는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올바로 찾아주고 고객이 새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 시공과 품질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 아파트 현장에 방문하기 전 3주간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타 업체는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업체는 3주 전에 모델하우스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하자 유형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현장 공사 진행 과정을 바탕으로 실제 하자 유형을 분석하고 전문가들끼리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우수한 점검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곳곳을 둘러보는 전문가들. 우선 미관상 하자나 기능상 하자 또는 부실 시공이 있는지 육안 점검을 통해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좀 더 세부적으로 내부를 점검한다는데요. 라돈 측정기를 통해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집안 내부에서 검출되는지 확인하고요. 공기질 측정기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저 수평 레벨기를 이용해 점검을 한다는데요. 레이저 수평 레벨기를 활용하여 바닥면과 천장의 수직과 수평 상태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창틀과 선반 등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호 같은 경우에는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으면 창틀과 창짝이 잘 닫히지 않고 창호의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단열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이로 인한 결로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점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단열과 누수, 외풍, 보일러 배관 시공 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하자를 점검하고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배수구 내부의 콘크리트 잔재물 방치 여부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큰 공사가 예상되는 하자를 위주로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 또는 마루를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수 과정에서 먼지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입주 전에 보수되어야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기 어려운 단열이나 수직, 수평을 장비를 이용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점검이 완료되면 전반적인 시공 상태와 특징에 대해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 내용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사진이 첨부된 점검 보고서를 전달하여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이 하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대부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평균 하자 검출 수는 약 60에서 80건인데요. 고객이 점검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브리핑을 진행하면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건설사에 기대하는 품질 기준이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아는 것도 잠시, 내 집이 하자투성이일까봐 걱정이라면 아파트 사전 점검 서비스를 통해 입주할 집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인테리어 분야에 불성실 시공이 참 많습니다. 향후 인테리어 계약부터 시공까지 과정에서 고객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건축적 지식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최근 교육계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글과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전혀 다른 의미로 파악하는 경우까지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글을 배우지 못해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이 사회적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는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이나 영상을 선호하게 되면서 문해력 결핍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글을 읽어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휘를 들어도 해석이 안 되는 문해력 저하를 겪는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의 학습 부진을 겪게 된다는데요. 이에 요즘에는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교육 현장에서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6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선아 씨. 아이의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올해 1월부터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는데요. 2년 후면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즘 문해력 저하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의 과정 중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이 수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결함과 흥미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매주 하나의 작품을 반복 읽기, 깊이 읽기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문해력 교육의 핵심은 한 권의 책을 깊이 그리고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은 높은 완성도와 문학성, 예술성을 갖춘 가장 좋은 교재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한 텍스트입니다. 그림책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낭독과 암송, 요약과 스토리텔링, 말하기와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와 초등 저학년까지 뛰어난 문해력과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마치면 아이는 요일별 과제를 하게 되는데요.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낭독 같은 경우 짧은 책은 전체 낭독을, 긴 책은 엄마와 나누어서 낭송하기를 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피면서 반복하여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의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는데요. 그 다음은 암송 과제를 할 시간. 눈을 감고 최소 한 문장에서 3문장을 외우는 암송을 매일 하면 절로 암송 시간이 단축되고 문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새 강도를 기리려고 뾰족 지붕에 있는 높은 탑 3개를 세웠어. 이외에도 등장인물한테 편지 쓰기와 문해력 워크지 테스트,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과제를 한 후 매일 업로드하면 교사가 피드백을 해준다는데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아이가 이 수업을 들은 뒤부터 한글 기초 지식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한글과 언어를 습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 수업을 꾸준히 듣다 보니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된 것 같아서 흐뭇하더라고요. 아이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이라면
아이의 연령과 성향에 따라 특화된 1:1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의 문해력과 독서 습관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병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아부터 초등, 중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문해력 교육을 제공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지난 23년간 검증된 교육 콘텐츠와 가장 효율적인 온라인 시스템으로 문해력 개발의 비약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종 비전은 딥러닝이 가능한 다국어 전 과목의 AI 교사를 실현하여 한국과 세계의 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해력을 구성하는 어휘력, 독해력, 해석력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자 어휘력을 통해서 10개월 만에 3,000개 어휘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과 단편소설 과정에서는 뛰어난 독해력과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디스커션 과정을 통해서 책 한 권 제대로 읽기, 글 한 편 제대로 쓰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문해력은 아이의 학업과 인생 전체에 시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곳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교육의 강점은 라이브 수업과 미션 인증, 교사의 1:1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 속에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다음은 부모 교육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부모 특강과 노하우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시와 성적을 넘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진짜 노하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우수한 문해력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하고 올바른 독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하면서 훌륭한 전인 교육을 갖춘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자본 창업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로 가죽 복원 염색 사업이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죽 복원 염색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 창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 직장인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년층까지 매년 꾸준히 창업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창업 수요는 높아져만 가는데 폐업률 역시 높아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해진 창업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갖춘 기술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여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창업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죽 제품 복원 전문 업체. 이곳은 뛰어난 명품 가죽 염색 기술과 복원 기술을 바탕으로 아무리 낡은 제품이더라도 감쪽같이 새 것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문현민 대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을 14년 정도 했었고요. 사업도 카페, 노래방, 핸드폰 매장 같은 좀 뻔한 사업도 여러 번 진행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뭐 적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비전 있는 일이 뭐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 혹은 뭐 나이와 크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 요즘엔 워라벨이 뭐 워낙 많이 강조가 되는데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 명품의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기사를 보고 명품과 관련된 일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명품 염색 복원일의 비전과 매력을 느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가죽 복원 의뢰를 할 경우 먼저 가죽의 상태를 파악한 후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보강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후 가죽 표면을 전처리 작업으로 깨끗하게 하고 가죽 복원을 마친 후 염색 작업을 진행한다는데요. 명품 가방과 지갑을 비롯해 명품 구두와 운동화까지 이곳의 기술을 거치면
촉감과 질감이 원래 상태 그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죽 복원과 그 염색 작업의 핵심이면서 기본은 가죽 종류에 따라서 그 사전 처리와 도포 방법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기본이지만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 어떤 업체들은 이제 이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염색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조색인데요. 가방의 색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본색에 가깝게 조색하고 또 색을 입히는 과정이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 전문가한테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연습한 결과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찾아주시는 고객님들도 결과물에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죽 복원 전문 업체. 이곳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 가죽 복원이 매력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명품 소비율이 1위라고 하는데요. 1인간 연간 소비 금액이 약 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후된 명품들을 버릴 수도 없고 쌓아둘 수도 없어 보관을 맡겨주시면 깨끗하게 해서 되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물을 받으셨거나 또 본인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은 깨끗하게 수선해서 잘 보관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 복원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가죽 복원과 염색 기술을 통해 체계적인 가죽 복원, 염색 마스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네, 일단 약 10주에서 12주 정도 교육이 기본이고요. 실습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에 필요한 이론은 병행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습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막상 본인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정규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창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을 또 저희 매장에서 본인이 직접 고객님들의 제품을 접수하고 수선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교한 가죽 복원 및 염색 기술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이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 전략과 마케팅 노하우 등 실속 있는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교육 받기 전에는 이 일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점점 자신감도 생겼어요. 소자본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기술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면 오래된 명품 가죽을 원래대로 깨끗하게 복원하는 기술 창업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먹을수록 피부의 탄력은 떨어지고 주름은 깊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요즘에는 젊을 때부터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서 콜라겐 재생 촉진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피부는 점차 얇아지고 중력에 의해 처지게 되며 탄력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콜라겐이 감소되기 시작하는 30대부터는 팔자주름이나 눈가주름 등 자주 짓는 표정에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잔주름과 피부 처짐이 육안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안티에이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가 본격화되면 홈케어만으로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티에이징 시술을 통해 각자의 피부 고민을 개선하고자 한다는데요. 안티에이징 시술에는 고주파 열 에너지를 진피층 전층에 침투시켜서 순부열 에너지를 발생시킴으로써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고주파 재생 리프팅 시술과 피부 깊숙이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얼굴 라인을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주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초음파 재생 리프팅 시술, 그리고 콜라겐 재생 촉진을 돕는 주사 시술과 피부에 직접적으로 유효 물질을 공급해서 건강한 피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스킨 부스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안티에이징 시술 종류 중 최근에는 콜라겐 재생 촉진 주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 시술은 피부가 얇고 얼굴 전체 라인 중 눈밑이나 팔자주름, 옆볼, 관자놀이에 볼륨 꺼짐이 발생하여 고민인 경우나 페인 흉터나 모공 늘어짐으로 외모 콤플렉스를 겪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라고 합니다. 콜라겐 재생 촉진 주사 시술에 앞서 환자분을 뵙고 우선 문진을 통해 환자분의 과거 시술 히스토리를 체크합니다. 환자분의 질환형 혹은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미리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정밀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 피부의 모공, 잔주름, 수분 함유량, 탄력 저하 정도 등을 세밀하게 측정을 하는데요. 그 뒤에 촉진을 통해서 피부 탄력 저하 정도와 콜라겐 및 지방 소실 정도, 피부 처짐, 비대칭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세밀하게 디자인을 해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콜라겐 재생 촉진 주사 시술의 진행 과정은 어떨까요? 우선 얼굴에 연고 마취를 한 뒤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술 부위에 주사 마취를 한 뒤 볼륨 꺼짐과 주름, 비대칭 등 환자의 고민 부위에 맞춰 주사 시술을 진행한다는데요. 여기에 고주파 재생 리프팅을 병행하면 피부 탄력 강화와 매끄러운 얼굴 라인을 기대할 수 있고 진피층 콜라겐 치밀도가 올라가면서 탄력 유지 기간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사 시술 후 시술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롤링하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마사지를 하루에 2-3번 정도 일주일가량 진행해주시면 주사 시술 성분이 더욱더 흡수가 골고루 잘 되고 한 달에 걸쳐 콜라겐 재생이 잘 되면서 볼륨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크림, 재생크림을 잘 도포해주시면 좋고요. 충분한 물을 잘 섭취해주시면서 종합 비타민 등을 잘 챙겨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이 들면서 푹 꺼진 얼굴 볼륨감과 늘어진 피부,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인해 안티에이징 시술을 고려한다면 시술 전 피부 상태에 관해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강유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라겐 재생 촉진 주사의 원리와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콜라겐 재생 촉진 주사 성분은 일종의 젖산 성분으로서 PDLLA-HA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KFDA 승인, 유럽 CE 인증을 받은 안전성이 입증된 콜라겐 형성 촉진제입니다. 원리는 이 성분이 합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피부내 주입 시 이물 반응과 상처 치유 과정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섬유아세포 분열이 촉진되어 콜라겐 형성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부 진피층 콜라겐 치밀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진피층이 탄탄해짐으로써 피부 탄력이 증가하고 이제 모공, 흉터, 잔주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시술 시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환자분이 이제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인지 충분히 면담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겐 재생 촉진 주사 시술을 많이 해보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임상 노하우가 이제 좋으신 전문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노화를 100% 이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도포해 주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 필수 영양소 섭취를 해주고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음으로써 꾸준히 관리를 해주신다면 급격한 노화 진행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보다 오래 천천히 나이 들어가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라면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오감놀이 학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뇌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고 판단하는 통제실과 같다고 합니다. 이 뇌가 잘 발달해야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요. 아이들의 뇌는 출생 전에 엄마의 뱃속부터 약 80%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3세 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이후 발달한 뇌는 10세 전후를 기준으로 안정화된다는데요. 즉, 영유아기는 두뇌를 비롯한 신체 발달은 물론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성격까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가 어떤 자극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균형 잡힌 뇌 발달을 위한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보영 씨.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두뇌도 잘 발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유아 오감놀이 수업을 진행하는 두뇌교육 전문가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놀이가 아닌 전 두뇌의 영역과 자운의 통합 발달을 목적으로 오감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 중요한 애착 형성을 위해 6에서 12개월 아가들은 부모와의 교감, 베이비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1대1 또는 1대2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의 라포 형성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여 기관 입학 후 적응이나 또래 집단 안에서의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후 12개월인 아기와는 안정애착 교감놀이를 비롯해 자연 식재료를 통한 오감놀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역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미역을 손에 쥐고 잘라보고 미끌미끌한 촉감도 느껴보면서 두뇌 감각을 깨운다고 합니다. 3세인 김아준 어린이와는 해바라기를 관찰하며 좌뇌와 우뇌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길쭉한 모양의 단단한 초콜릿을 닮은 해바라기 씨를 한가득 쏟아부어 차르르 떨어지는 소리도 듣고 손으로 촉감도 느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꽃을 정성 들여 화분에 심어보며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한다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막 아이와 오감놀이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아이 원령이 때마다 바뀌니까 그때마다 하나하나 준비하고 재료를 찾고 준비하고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는 애기들 씻기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저한테 조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와중에 이제 영유아 오감놀이 가정 방문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선생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교구랑 교재들이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오시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가 이 부분에는 내 관심이 많구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장점은 좀 장점대로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아이와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집에서 직접 재료를 준비해 오신 걸로 오감놀이를 진행해 주시니까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두뇌가 골고루 발달하고 재능과 관심 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감놀이 수업.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통합 교육 시스템을 선보인 회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책임질 우리 영유아 친구들이 두뇌 발달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오감을 통한 정보 입력과 신경회로 생성을 놀이로 즐겁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하여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과 조절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두뇌 통합 컨트롤 능력과 또 갖추어진 인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서로 소통하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후배 교사들이 아이들의 웃음에 행복하고 또 교사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으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일하고 싶은 교육 조건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으로도 두뇌 전문 영유아 교육 시스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유아의 전 두뇌 영역과 좌뇌, 우뇌 통합 발달을 위해 언어 자극과 동화, 음악, 미술, 그리고 신체 활동과 수개념, 과학 원리, 문화를 다양한 교구와 교재, 생태 체험,
실제로 활동놀이 안에 골고루 담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인간의 두뇌 반응은 정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뇌에 입력되는 정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감을 통해 직접 체득되어 두뇌에 저장되고 성취감, 자신감, 자존감 등 긍정적인 자아 정보까지 두뇌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두뇌 교육 전문 선생님들이 영유아 아이들의 각 가정으로 방문하여 두뇌, 정서, 신체의 적절한 자극과 통합적인 발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재미있는 오감놀이 수업을 통해 아이의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글로벌 시대가 가능한 것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언어인 영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영어를 즐겁게 익히면서 창의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색다른 영어 학습법을 선보인 어학원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영어 회화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어 회화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데요. 이는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치우쳐 있던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재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영어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는데요. 10년 경력의 영재 교육 전문가인 박재양 대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 이상의 창의 인재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집단이 되고자 신개념 어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데요. 2011년에 개원한 융합형 영어 교육기관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어학원이 언어 영역 중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새로운 도구 모델인 STEAM 융합 인재 교육 활동을 접목한 사고력 영어, 경험 기반 영어 교육기관으로 4차 산업시대 교육을 하는 특별한 영어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학, 과학, 미술, 공학 등을 영어를 통해 경험하는 구성주의 이론과 메타 인지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하브루타로 설명하고 활동합니다. 이곳은 유아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의 학습 발달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성장주기별 맞춤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We can make head and dog hats to self-help.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영어 수업을 하는 아이들. 소리내 읽는 서당식 낭독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명씩 짝을 지어 영어로 서로에게 질문과 대답 등 대화를 하면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데요. P-H-I-N dolphin 돌고래. 이 방식은 유대인 학습법인 하브루타 교육으로 영어에 대한 응용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영어 면접과 팝송 부르기 등 다양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Before taking a class, I thought translation was a hard subject, but after taking this class, it became easier for me. It's a really special experience to deliver my story in front of other people on a big stage. And as I get more experience. 이곳에서는 영어 말하기 대회는 물론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융복합 사고력도 키우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영어로 토론도 하고 협업 능력도 향상시켜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At the world competition, it was good to meet many students who came from many places. I also got a chance to interview a foreign judge for a world competition newspaper. 대한민국 학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한 최선의 영어 교육법을 고민할 텐데요.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학생 중심형 참여 수업을 진행하는 어학원에서 영어를 비롯한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박재양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술 기억 학습은 쉽게 이해는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영어 교육이 아닌 몸이 기억하는 영어 교육에서 출발해야 배운 영어와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일개 유창성을 강조하는 낭독 활동을 꾸준히 하고 문법을 절차 기억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론 중심이 아닌 말 중심의 문장 전체를 말로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영어가 늡니다. 수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뇌과학 기반 메타인지 학습은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두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되고 사물을 보는 눈이 정확해집니다. 또한 말로 하는 활동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력 또한 좋아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에 대한 실력도 향상이 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력도 좋아진다고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교육기관과 지금 교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어학원의 모토인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주니어 통번 역사를 통해 UN, NGO 단체와 통번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영어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어 교육을 펼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임플란트 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임플란트가 기능성과 신미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자연 치아를 100%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연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음식물을 섭취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치아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 적 유치가 사라지고 자라난 영구치를 최대한 잘 보존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치아 관리에 소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충치와 치주 질환인데요. 모두 양치를 올바르게 안 해서 치태가 많이 남아있을 때 발생합니다. 개개인의 구강 내 세균총 차이에 의해서 어떤 질환이 발생할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치주질환 유발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치주질환과 치석이 좀 더 잘 생기게 되고 충치 유발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치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충치가 생기게 되면 치아는 점차 손상되며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충치 초반에는 통증이 거의 없고 맨눈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워 그냥 지나치기 쉽다고 합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충치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치아 검진을 통해 신경 치료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는데요. 각각의 치아 속에는 미세한 모세혈관과 신경세포가 들어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치아 속의 모세혈관과 신경들을 치수라고 하는데요. 충치가 심해지거나 치아가 깨지고 금이 가서 치수에 자극이 심하게 가해지면 치수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수염 중에 비가역적 치수염 이상의 단계가 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치수가 괴사되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치수를 제거하는 치료가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신경치료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치수염의 단계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치수가 완전히 괴사된 상태인지, 괴사되어 가고 있는 중인지, 아직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치수염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야 하고 현재 상태의 증상도 다각도로 검사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신경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치아 속 여러 개의 주요 신경관인 근관을 찾아서 치아 뿌리 끝까지 치수 조직을 제거한다는데요. 동시에 근관을 넓히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깨끗해진 근관을 밀폐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일 치수 조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마무리된다면 근관 내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치아 뿌리 끝에 치근단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데요. 심하면 재신경 치료나 발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경치료의 경우 보존과 전문의가 시술했을 때 약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는 예지성 높은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전 치아의 상태가 너무 열악했던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도 치아의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또한 재신경치료의 경우에는 처음 했던 신경치료에서 어떤 실패 요인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의 경우 처음부터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신경치료 경험이 풍부한 보존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아를 보존하는 것이 좋지만 보존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연 치아와 비슷한 임플란트 식립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 상실된 치아 부분을 수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임플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 기술력도 많이 발전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보존하기 어려워 발치와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실력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 검사를 받은 후 치료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근을 잇몸뼈에 식립하는 것으로 잇몸뼈의 양이 부족하면 인공치근을 심을 공간이 없거나 심어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요즘에는 고리식 재료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리식을 통해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한 뒤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임플란트를 무분별하게 심지 않고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임플란트를 심는 치과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보존과 전문의처럼 자연 치아의 형태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임플란트도 최대한 자연 치아와 유사한 위치, 모양, 교합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환자의 구강 상태, 뼈 상태, 전신 상태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자연 치아를 오랫동안 잘 보존하려면 주기적인 치아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통증이 나타나는 즉시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배달을 시킬 수 없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과일은 유통기한이 짧고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이 어려운 품목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선한 과일을 빠르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먹거리 중 하나인 과일.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 무기질 등 다양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과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먹거리지만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배송된 과일이 정말 신선하고 맛이 있을지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똑같은 과일이라도 일조량과 토양 상태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직 당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별해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비자의 과일 전문 큐레이터를 목표로 2019년에 설립된 5년차 회사입니다. 당도 수치에 기반한 객관적인 맛이 보장된 과일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는 연매출 약 300억, 연간 100만 건 이상의 과일 상품을 자체 프레시센터에서 제작 및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부서는 크게 시즌별 테마와 상품을 선정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커머스 사업부와 프레시센터로 나뉜다는데요. 그중 프레시센터는 모든 상품을 원몰 단위로 환산해 직접 소싱하고
실제 판매 규격으로 제작 및 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원물을 판매 상품으로 제작하기 전 모든 원물의 낱개 품질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약 3,000개에서 5,000개의 상품을 제작해 출고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일 아침 수확한 과일을 저녁 식탁에 올린다는 슬로건 아래 초신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초신선 배송 서비스는 과일을 수확한 후 12시간 내에 고객의 식탁까지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그냥 빠른 배송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팜투테이블을 실현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의 탄생 배경은 바로 완숙과일의 맛에 있습니다. 보통 농가는 유통을 위한 완숙도를 결정하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80% 정도 익은 과일을 수확합니다. 장점은 유통기간이 길다는 것이고 단점은 당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권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 그러한데요. 대표적으로 딸기, 복숭아 이 두 품목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복숭아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초신선 복숭아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협업사인 복숭아 브랜드에서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충북 음성 지역에서 매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복숭아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 12시까지 당도 측정과 건품을 거쳐 선별된 복숭아를 포장 작업해 프레시 센터로 발송한다는데요. 복숭아는 유통 특성상 완숙가를 수확하지 못하는데요. 초신선 배송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농가에서는 완숙가인 복숭아를 수확하게 되고 완숙가인 복숭아를 배송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후기 역시 당도, 품질 이 두 가지가 좋았다는 평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맛은 물론 영양도 가득해 꼭 섭취해야 할 먹거리 중 하나인 과일. 이제는 초신선 배송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프리미엄 과일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허재성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원래 대형 백화점에서 약 10년간 과일 바이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시절 알게 된 사실이 맛있는 과일은 나고 자랄 때부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이나 고급 과일 소매 상점들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맛있는 과일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고객들이 과일의 맛은 복불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편견을 좀 깨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이 가진 무한한 확장성을 토대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서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보이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보낸 과일의 품질과 고객이 받은 과일의 품질이 다른 경우가 아주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선별 건품 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배송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저희가 당장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고객을 신뢰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바라보는 것이 저희의 운영의 철학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 매장 출신으로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향하여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시절에 느꼈던 현장에서 느끼는 고객들의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한 피드백들에 대한 부재가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저희의 과일이 가진 생동감을 고객의 경험과 체험을 기반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식을 빠르게 데워 먹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인데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봉투나 금속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고요.
고추나 달걀처럼 껍질이 터질 수 있는 것도 절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청소할 때는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을 담아서 3분 정도 돌려주면 기름때도 잘 빠지고 탈취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